합격 해커스. 지방정입니다. 지방정은 한 2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이론은 아주 간단한데 이제 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법령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치? 자, 왜 우리가 중앙을 배울까? 지방을 배울까? 라이벌은 중앙과 비교하는 거야. 어떤 거는 전국이에요, 전국. 어떤 거는 동작구예요. 어떤 거는 서울시고 어떤 건 노량진이에요. 그렇지 않나? 이러니까 모든 걸 중앙에 하지 말고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분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중앙이고 누가 지방일까요? 지금 국민주권 시대란 말이야. 그럼 주인들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에 가까운 건 지방이야, 중앙이야? 지방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뭐가 돼? 민주성이 돼요. 상대로 중앙이 뭐가 되는 거야?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될 거야. 능률성, 특히 능률성이 될 겁니다. 또 통일성은 누가 낫다? 중앙이 낫겠죠. 여기는 개별성이 훨씬 더 낫겠죠. 복지는 누가 하는 게 맞을까? 복지를 지방에 해버리면 그 지역으로 이사가 버려요. 통일성이 요구되니까 복지는 누가 해야 돼? 중앙이 해야 돼요. 복지 정책은.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할 수 있는 게 복지 아니면 전쟁이에요. 나머지 다 누가 할 거니까 주가 아니면 지방이 할 거니까요. 우리나라와 잠깐 다르죠. 어쨌든 중앙이 뭐가 되는 거야? 주로 형평성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지방은 효율성이 돼요. 그치? 우리 경제정책 기억납니까? 머스그레이브,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 안정화. 그치? 중앙은 주로 뭘 한다? 경기 안정화 중앙이 해야 돼. 소득재분배도 누가 해야 돼? 중앙이 해야 돼.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건 중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소득 재분배나 경기 안정은 안 되고 지역의 어떤 SOC 건설이라든지 주로 자원 배분 기능이야. 그치? 그 지역이 한정돼야 되니까. 우리 정책 기억나죠? 정책이 지역별로 잘라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배분 정책밖에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배분 정책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뭐가 돼? 상대적으로 지방이 되고 복지다 보니까 형평성이 누가 되는 거야?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방정은 이렇게 아래 위로 갈라봐야 돼. 근데 어떤 건 중간쯤 되는 거 있어 없어? 기초보다는 광역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중앙과 지방의 절충쯤 되겠죠. 그렇지? 중앙에 비해서는 좀 더 민주적일 거고 기초에 비해서 좀 더 능률적이겠지. 좀 능률적이겠지. 그래서 뭐 조심할 게 민주와 능률이 비교된다 하면은 민주가 뭐가 돼? 지방이 되고 능률이 오히려 중앙이 되지만 형평과 효율성을 비교한다면 뭐가 돼? 형평성이 중앙이 되고 효율성이 뭐가 돼? 지방이 돼요.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 다음 우리 국가 기억납니까? 절대 국가가 있었고 근대 입법이 있었고 현대 행정이 있고 신행정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이 절대 국가가 뭐가 되는 거야? 중앙 집권이에요. 근대 입법이 뭐가 되는 거야? 지방 분권이야. 근대 입법이 미국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현대 행정이 뭐가 돼? 신중앙이 돼. 신중앙. 그다음에 얘가 뭐가 돼? 신지방이 돼요. 한마디로 시장 실패를 계기로 근대에서 현대로 바뀌었잖아. 시장 방임에서 국가 개입 바뀌었죠. 이걸 지방이 집어넣어버리면 누가 실패한 거야? 지방이 실패하니까 지방이 못하고 누가 다시 커지는 거야? 중앙이 커지는 거야. 근데 요 중앙과 옛날 중앙과 이 중앙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절대왕의 중앙이에요. 민주주의 이전의 중앙이고 이건 민주주의 이후의 중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권력의 집권이라고 한다면 이를 뭐라 그래? 지식의 집권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집권. 그다음에 누구 실패한 다음에 정부 실패한 다음에 뭐가 될 거야? 신지방이 될 건데, 그렇지? 여기는 오히려 중앙의 폐해 때문에 다시 뭐가 돼? 신지방으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거 라이벌로 한다면 제일 꼭대기가 절대 왕정이라면은 여기가 뭐가 돼? 근대 입법이겠죠. 좀 올라가는 게 뭐가 되는가? 신지방이 되고 더 올라가는 게 뭐가 돼? 신중앙이 돼요. 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우리는 근대하고 현대를 많이 비교했잖아요. 근데 지방정은 근대와 현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중앙 집권하고 새로운 중앙 집권을 비교해요. 또 옛날의 지방 분권하고 신지방 분권을 비교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니?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니? 막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중앙은요, 보다시피 국방부는 국방만, 문화부는 문화만, 그다음에 교통부는 교통만, 환경부는 환경만, 전부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이걸 기능별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울시는 서울시가 문화, 교통, 산업 다 하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종합행정이라고 그래요. 종합행정이 누구다? 지방이 되고 기능별 전문성이 누가 되는 거야? 중앙이 될 겁니다. 어쨌든 행정의 양대인요, 민주와 능률을 따진다면은 민주가 뭐가 될 거야? 지방이 되고 능률이 뭐가 돼? 중앙이 될 겁니다. 갑니다. 여기서 말한 선진국은 영국과 미국이에요. 영미 국가는 지방자치가 발달했어, 안 했어? 발달했죠. 지방자치가 발달했는데 갑자기 남북전쟁, 그 산업화 이후로 큰 국가가 만들어지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넓어져요. 됐지? 또 전통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 세금, 가장 전통적 세금 뭐죠?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주민세라고 안 하지. 걔네들은 인두세라고 배우지. 인두세, 또 지세 있잖아. 이걸 재산세라고 그래요. 이 주민세와 재산세가 전통적으로 지방세야. 됐죠? 반면에 소비세와 소득세가 전통적으로 국세가 돼요. 농업사회일 때는 소득세, 소비세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되게 뭐야? 재산세 아니면은 주민세야. 또 국가가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요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산업화 돼봐. 어마어마한 이민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걔네들이 전부 일하러 들어왔잖아. 재산은 없어도 소득세와 소비세는 낼까 안 낼까? 이거는 연방이 가졌어요. 근데 주민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 지역에다가 뭐 집을 지어야 되고 하수도 상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다 지방이 해야 돼. 그럼 지방은 뭐가 되는 거야? 세금은 별로 거치는 게 없는데 업무만 왕창 늘어, 안 늘어? 늘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의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달했는데 갑자기 산업화되고 도시화돼. 공공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하기가 힘들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누가 세진 현상이야? 중앙이 다시 세진 현상이 바로 뭐다? 신중앙 집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실패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지방 실패로. 그렇지? 시장 실패 때문에 국가가 커졌듯이 지방이 그런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누가 커지는 거야? 중앙이 커진 현상이. 그래도 민주주의는 그대로 있어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다시 중앙이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그러다? 신중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 지방자치 했냐? 아니, 우리 역사적으로. 고려 때도 절대 왕정이고, 조선 때도 절대 왕정이잖아. 지방자치가 발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신중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계속 중앙 집권이잖아. 우리도 지방자치 발달할 때가 있었어. 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할 때. 그때 좀 발달하다가 계속 중앙 집권이었잖아, 지금.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미 국가들. 절대왕정, 근대입법, 현대행정, 다시 신행정으로 넘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됐죠? 순서대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 넘어갈 때가 시민혁명이 있었고, 지방에서 신중앙 넘어갈 때가 시장 실패가 있었고, 신중앙에서 신지방 넘어갈 때가 뭐가 있다? 정부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80년대 이후가 뭐가 돼? 신지방이 될 거고요. 되게 30년대 이후가 뭐가 돼? 신중앙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인가요? 지방 분권인가요? 그러면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첫 번째가 사무야, 사무. 사무에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치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어요. 자치사무가 많다는 건 그 나라가 지방분권이라는 소리고, 위임사무가 많다는 것은 중앙집권이라는 소리잖아. 이 위임사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체 위임이 있고 기관 위임이 있어. 기관 위임이 더 많다는 게 더 중앙집권이에요. 근데 어쨌든 단체 위임도 위임사무 맞아, 안 맞아?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국가소속이래요. 한마디로 국가가 있잖아. 지방에다가 환경청, 뭐 경찰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게 뭐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걔가 많다는 건 지방자치가 약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틀렸죠? 이거 맞았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야. 물론 위임사무 중에 뭐가 많으면은, 단체 위임이 좀 많으면은 그래도 좀 더 지방적이고, 기관 위임사무가 많아버리면 좀 더 중앙적이야. 완전 중앙적이야, 그거는요. 됐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는 게 인허가권이에요. 민원이니까 맨날 뭐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가 허가가 민원이에요. 이런 권한이 많다는 건 일명 지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갑자기 지방이 하다가 중앙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지방이 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자, 기억나? 시장 실패 대표적인 게 뭐였죠? 공공재, 또 뭐 있어? 외부 효과, 자연 독점, 규모 경제 있어 없어? 똑같아요. 순수 공공재가 많다는 건 지방이 못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해야 돼? 중앙이 해야 돼. 국방 외교 같은 것들. 맞죠? 두 번째, 규모의 경제. 이게 크다는 건 지방이 못한다는 소리야. 차라리 중앙이 낫나? 낫죠. 아니면 광역이 나요. 외부 효과. 어떤 지역이 타 지역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러니까 요 지역별로 하면 안 되고 묶어서 광역으로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의 촉진 요인은 크게 본다면 그냥 시장 실패 요인이고 지방 정부 실패 요인인데 광역 사무. 광역이 뭔데? 한 지역이 처리할 수 없는 사무들이야. 여러 지역이 같이 해야 돼. 그때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수밖에 없죠. 지방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중앙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복지국가, 지방 못합니다. 복지는 반드시 누가 책임져야 돼? 지방이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하고 특이해. 자, 우리는요. 박정희 아저씨가 경제 개발할 때 균형 성장론이야, 불균형 성장론이야? 불균형 성장론이었어.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개발되었지만 특정 지역이 개발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통해서 균형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래요. 원래 균형 성장은 누가 하는 거야? 중앙이 하는 거야. 지방이 무슨 균형 성장하냐? 부산은 부산만 하려고 그러고 광주는 광주만 하려고 그러지. 오히려 특성이 좋아지는 거, 격차 심해져 안 심해져? 심해지는 거고 그걸 누가 조정해 주는 거야? 중앙이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불균형 성장이다 보니까 지역 격차가 심해졌지.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이에요.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2차 시험에서 객관식 말고 주관식에 사용하는 거고 객관식은 우리 미국 행정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지역 격차 시정은 누가 한다? 중앙이에요. 그렇지? 제가 배웠는데 틀렸는데 우리는 아니던데요. 막 이러면은 골치 아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당연히 지방자치 해봐. 지역 격차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겠지. 그걸 누가 조정하는 거야? 중앙이 조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앙 자체가 지역 격차를 조장해 버렸잖아. 됐죠? 박정희 아저씨가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도 있어. 뭘 잘못했냐? 아니 구미에다 공단을 왜 만들어? 이씨. 구미에다가 또 구미 살면 또 날 죽이려고 그러겠네. 물류가 그게 안 되잖아. 바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니? 주로 어디다 공단 만들어? 해안가 만들지 수출할 거니까. 그지 않을까? 거기다 만들어야 되지.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산골에 제철소 만들면 어떡하니? 그럼 가기가 힘들지 않냐? 그거 싣고 기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않나? 물류비 생각했어야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면 또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물론 구분독특의 경제 발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입지 선정이 좀 잘못된 것도 있죠. 됐죠? 이러면 또 날 막 죽이려고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중공업으로 시작한 건 잘한 거죠. 경공업을 안 하고.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 간 평등한 서비스 누가 맞다? 중앙이 맞다니까. 지역이 해버리면은 개별성은 좋아지겠지만 차별성이 심해져요. 중앙이 해야 돼요. 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미영이 형은 그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 그 복지정책 했어, 안 했어? 특정 지역만 줬잖아. 야, 나도 인마 청년인데 왜 거기만 주냐? 씨 하면서 막 그 화 안 냈어? 성남시 안 산다고 해서? 원래 복지는 누가 해야 돼? 중앙이 해야 돼요. 그걸 지방이 해버리면 다 글로 이사 가지 않냐? 그리고 다른 지역은 왜 안 주는데? 다른 지역 청년은 청년 아니야?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난 그분이 대통령 했을 때 어떤 지역이 그 지역 자체에서 복지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실 건지 반대할 것인지 좀 보고 싶어요. 됐지? 왜 내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그걸 세금 더 걷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성남시에 낭비되는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건 잘한 거네 하고. 아니 도로를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설계가 이렇게 나오더래. 아니 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돈이 몇천억 아껴지더래.
이걸 가지고 이제 복지비 줬다고 하더라고. 할 말 없더라고요. 그거 맞는 거지. 왜 이게 돌아갔는데 하면서. 누구 있었나 봐, 기도. 누구 땅이 있었나 봐요. 안 할게요.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하잖아, 또. 그치? 정치인들이 그래도 있잖아, 여러분. 설지 말해서 닦아놓고 말하면은 연예인하고 정치인들이 제일 도덕적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제일 까발리니까, 까발려지니까. 다 보이잖아. 정치인들 뭐만 하면 다 보이잖아. 우리 공무원들, 검사, 판사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새끼들.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전까지 난리 비리잖아, 그냥. 그렇지 않나? 오히려 공무원도 전부 다 인사청문하고 다 밝혀야 돼. 얼마나 비리가 있나 보게. 학원 강사도 다 밝혀야 돼. 어디까지 비리가 있나. 됐지? 맨날 연예인만 보지 말고. 연예인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연예인 사생활에 그게 관심 많아. 정치는 관심 많죠. 거기는 걔가 뭔 짓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모든 게 밝혀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게 한 민주화 30년 해가지고 얻은 우리의 결과물이에요. 그거 하나는 제대로 얻은 거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친구도 뭐 군대 안 갔다 왔다든지 옛날에 뭐 학폭이 있다든지 정신 포기해. 다 나중에 나와. 괜히 하려고 했다 그때 가서 다 나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됐지? 아마 지금부터 나는 나중에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좀 조심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 뭐 중학교 때 무슨 영어 논문 썼다. 말이 돼 그게? 무슨 뭐 의학 논문을 중학교가 왜 쓰는데 그 새끼가. 됐지? 중학교 때 의학 논문 쓴다고요? 그 말이 돼? 그럼 의대를 갔어야지 왜 화공과 그런 데밖에 못 가? 하고 말 안 할게 누구라고 안 할게 내가. 그렇게 다 이제 밝혀지는 거야 국회의원들은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안 밝혀지잖아. 언제까지? 장관까지 가야 밝혀져. 그때부터 뭘 할 거니까 인사청문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오히려 연예인들하고 정치인들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아. 공개되니까요. 그렇지? 공무원들은 지금 난리잖아 지금. 자 가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으로 그 삼성동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거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좀 밝혀봤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준 거라고? 그럼 중요한데 그거는. 그렇지? 어떻게든 권력에는 누가 줘도 증여를 걸릴 거고 어떻게든 걸리는 거야. 네 봉급으로는 불가능해. 아버지가 사줬다고 하면 증여세를 걸리는 거야 너는 지금. 궁금하지 않아? 나도 그래. 여러분 공무원 됐을 때 어디 사나 보겠어. 무슨 뭐 반포에 무슨 뭐 마크로 뭐 거기에 살았다. 뭐 50평짜리다. 너는 100%한 거야. 난 존경합니다 하고 이제 그 정도 벌 쓰면 존경해야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무원도 이제 밝혀질 겁니다. 이제 고위공무원도 소환제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 왜 그랬나? 특히 검판사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걔네가 쥐가 그러면서 누가 누굴 판단하는데 도대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안 느껴 요새? 정치인들보다 판사가 더 문제를 생각 안 해? 내가 문제 많은데 지금. 중국애가 멋진 애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은 얘가 사람을 해야 했어. 근데 얘가 나는 그냥 살기 싫어 죽여 막 하더라고. 사형 끝. 사형되더라고 바로. 그다음에 어떤 애가 왔어. 여자애야 올해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눈물하고 참회하고 막 그랬어. 사형하고 끝나더라고 그냥. 됐지? 중국 그거는 존경스럽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울고 반성하고 하면 용서해 주잖아 막. 판사가 왜 용서하는데 그거를 지가. 반성문 써가지고 용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미친 새끼들이야. 그래서 피해본 사람도 생각해야지. 나는 그냥 그 피해본 사람은 엄마한테 줬으면 좋겠어.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어때? 그럼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이제. 좁혀든 말든. 자 이런 나라가 있어. 저 이라크가 이란이 그러더라고요. 이란이.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그냥. 엄마한테 줘버리더라고. 근데 엄마가 딱 빰 한 대 때리고 끝내더라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나 같았으면 빰 한 대로 안 때렸을 것 같은데. 끝났을 것 같은데. 내려갑니다. 노사간 대립은 갈등이 심하죠. 지방이 못합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실업돼도 누가 해야 돼? 중앙이 해야 돼요. 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주로 배분 정책이라니까.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중앙 봐봐. 외교부는 외교만, 국방만, 교육만 기능별로 분화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걸 기능별 뭐라고 그래? 전문성이라고. 기능별 전문성이 뭐다? 중앙이 돼요. 반면에 동작구는 얘가 복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다 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종합행정이라고 그래요. 종합행정은 중앙이, 조심해, 통일성과 달라. 여기는 지역 종합성이고 통일성은 국가 통일성이에요. 국가 통일성은 중앙이, 지역별 종합성은 누가? 지방이. 조심하시고요. 종합행정의 반대말이 뭐다? 기능별 전문성이고 통일성의 반대말은 지역별 특성이에요. 요걸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큰 데 있잖아. 대통령 선거는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직접 결정하기도 어렵죠. 근데 조그만 동네가 되면 될수록 직접 민주주의가 하기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져요. 또 지방자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선거도 여러 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는 정치 민주성의 훈련장이야. 그렇지? 그래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는 학문과 초등학교 관계와 같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정치 민주화가 어디서부터 지방자치를 거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미국의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갑자기 사업하다 내려온 게 아니고, 야, 사업의 경험자지 정치 경험자는 아니지 않냐, 우리 철수 형. 그렇지 않나? 그럼 지방은 뭐냐면은 기초부터 해요. 다 밟아 기초도 하고 올라오고 올라와가지고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그 주지사하고 거기서 상원의원 주상원의원하고 거기서 일부가 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거의 40년간 이상 검증받은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올라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그냥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걔는 준비한 적이 있나? 뭘 준비했지? 너 대통령 한 다음에 뭘 하려고 하시지? 그 사람은? 물어보고 싶어. 재인형은 뭐 하려고 하셨어? 성렬이 형은 지금 뭐 하시는 건데 지금? 그네 누나는 왜 하시려고 그랬어? 물어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10대 때부터 꿈이었단 말이야 이게. 난 이걸 하겠다고 올라왔잖아 지금. 그리고 정당이 아주 탄탄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이상한 놈이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거의 대통령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잖아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준비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야. 그래서 밑에 봐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시진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올라와가지고 최후 승자가 시진핑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얼마나 검증 많이 받고 능력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요. 준비했겠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딱 10년의 기회를 줬는데 시진핑이 깨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어 이제 쟤네들은. 자, 그래서 밑에 정치훈련 가능하게 한다. 맞죠? 정치훈련 가능하게. 왜? 커버리면 참여하기가 어렵지만 작으면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18세부터 지방의회 피선거권이 있어요. 잘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거 출마한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난 걔 찍어줄 겁니다. 앞으로 나온다면은 젊은 애가 해야 돼. 지방은요. 중앙 할머니들 할 이유가 뭐 있어 그거. 그래봤자 비리밖에 더 하겠어. 됐지? 여러분도 봐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젊은 애들이. 자, 정치 수준. 처음에는 실수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경험 하다 보면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까요? 도태될 애들은 도태될 거고요. 자, 8번입니다. 내생 발전 전략에 스스로, 자, 밖에서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요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는 거는 누가 낫다는 거야? 지방분권이 낫다는 겁니다. 맞죠? 너 조심할 게 있다. 이거 많이 틀려요. 중앙은 되게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해요. 지방은 되게 누가 한다?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성이고 얘가 뭐가 돼? 능률이나 전문성이 돼요. 자, 여러분 이걸 모형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중앙은 합리 모형이야? 점증 모형이야? 중앙은 합리 모형이야. 전문가들이니까. 지방이 뭐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정치니까 점증 모형이 돼요. 그럼 혁신적인 정책은 중앙 쪽이야? 지방 쪽이야? 중앙 쪽이 되는 거야. 지방은 타협하고 합의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니까 혁신적인 정책 같은 것들은 누가 낫다? 중앙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잘못되었을 때 큰 비용 부담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지방은 되게 많아 안 많아? 많으니까 얘가 실험해서 성공하면 얘한테 넘기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무슨 모형이다? 중앙 모형이지만 실험을 통해서 지역적 실험은 되게 많으니까 실험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쉬운 건 누구다? 오히려 지방이 돼요. 다시 할게요.
중앙은 전문가들이야. 합리 모형이 중앙이야. 지방은 점중 모형이고 보수적이에요. 왜? 타협하고 합의해야 되니까. 대체 점중 모형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역은 되게 많아 안 많아? 많으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쇄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연습은 차라리 누가 낫다? 지방이 낫다는 겁니다. 또 지금처럼 다양한 시대에 모든 정보를 중앙이 처리하는 거하고 지역별로 분산 처리해서 모으는 거하고 누가 더 처리 능력이 좋을까? 헷갈려봐. 구글이 중앙 집권적으로 정보 올리는 거하고 구글이 플랫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누구나 정보 올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는 거하고 누가 정보 처리 능력이 더 좋아질까? 당연히 분산 처리가 낫겠죠. 정보 처리 능력은 누가 낫다? 지방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 센 게 있어. 중앙이 뭐가 세냐? 법. 그다음에 돈. 이게 중앙 거야. 지방이 센 게 뭐다? 인력, 조직, 정보예요. 인력이나 조직 정보는 차라리 지방이 낫고 법이나 돈 권력은 중앙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호 의존형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 중앙의 장점과 지방의 장점이 겹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은 경쟁이야. 조심할 거는 광역행정은 협조예요. 협력이야. 광역행정은 협력이지만 지방 분권은 경쟁이고 지역적 실험이 되고요. 지방의 특성 살릴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신에 통일성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경쟁이다 보니까 갈등도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갈등은 누가 하는 거야? 광역이나 중앙이 하는 거야 이제. 자, 지방 분권은 민주주의 훈련장이라고 그랬지. 또 국민에게 가까워 안 가까워? 중앙은 멀잖아요. 근데 지방은 가깝죠. 그러면 대응성은 중앙이 좋아 지방이 좋아? 지방이 낫다는 겁니다. 지방의 대응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은 떨어지겠지만 개별성과 특성은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근데 지역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겠죠. 격차는 누가 시정한다? 중앙이 시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뭐다? 중앙과 지방의 문제고, 그 다음에 신중앙이 나오고 누가 나온다? 신지방이 나와요. 자, 원래 미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했어요. 지방자치가 발달했는데 갑자기 교통통신이 발달해봐. 그럼 생활권이 막 커져 안 커져? 커진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거를 지방이 못하고 중앙이 대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문제는 전부 다 지방이 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러니까 중앙 돈에 의존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돈만 주겠니? 그러니까 통제도 할까 안 할까? 하게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신중앙이야. 그래도 민주주의야. 권력은 어디에 있다? 지방에 있다. 돈과 지식이 어디 있다? 중앙에 있다는 거야. 둘의 협력관계야. 그래도 중앙이 붙었으니까 좀 더 위로 올라왔겠죠. 올라오니까 민주성보다는 좀 더 능률성, 전문성 또는 복지 이런 게 신중앙 집권적이다. 자, 보십시오. 행정국가 대두 이후 일단 시장이 실패했고 지방이 실패합니다. 그럼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가 다시 중앙 집권이 강화돼야 돼, 안 돼야 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신중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로 어떤 나라들? 영미 국가들. 지방자치가 발달했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누가 커진 현상이다? 중앙이 커진 현상이에요. 밑에 있죠. 지방화가 정착된 국가가 영미 국가들이야. 광역행정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빠진 게 하나 더 있다. 복지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중앙이 강화되는 현상을 신중앙 집권이라고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의미고요. 권력이 아니라 뭐다? 비권력이다. 지식의 집권이다. 권력은 분산돼 있다. 지식은 집권화돼 있다. 됐지? 정보는 분산돼 있지만 돈이 중앙에 있으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영미 국가라니까 기능적 뭐다? 협력관계, 권력적 지배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그러고, 또 이걸 다른 말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수평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활권이 커져버린 거야. 그러면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걸 광역행정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문제를 지방이 처리하기엔 뭐가 없었어?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요. 누구한테 의존한다? 중앙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확대, 그 결과 광역행정 문제의 증대,
그다음에 행정의 복잡성, 도시 문제 같은 것들, 이런 문제 해결할 전문성도 없고 돈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중앙 재정의 의존성이 증대된 거 맞아 안 맞아? 또 위임 사무는 누구 거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사무도 위임을 해요. 이러니까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가 많다는 건 중앙집권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위임사무의 증대, 광역행정의 확산, 맞죠? 그 다음에 권력은 어디 있다? 지방에 있다. 지식은 중앙에 있다. 이러니까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중앙으로 올라갔죠. 그럼 민주성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뭐다? 능률성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민주성과 능률성이지만 좀 더 능률성에 방점을 찍어줘야 돼요. 진짜 민주가 목적이라면 지방으로 내려왔겠죠. 그치? 신지방이야 1980년대 이후야. 조심할 것, 영국은 제외예요. 영국은 지방자치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지방이 부패했어요. 지방개혁을 대처 아줌마가, 대처는 중앙이잖아요. 오히려 지방개혁을 누가 했다? 대처 중앙에서 해버려요. 영국은 제외예요. 영국은. 이거 빼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뭐로 바뀌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지방분권 탈냉전이야. 일명 세계화 시대, 다양성 시대예요. 자, 중앙은 획일적이죠. 지방은 되게 많아 안 많아? 많으니까 개성상실의 회복이다. 또 이제는 정보가 어디 있다고요? 지방에 있다니까. 정보화가 진전되면은 지방도 중앙 못지않은 합리성을 가져 안 가져? 갖고 오히려 지방 분권했을 때가 훨씬 정보 처리 능력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중앙이 아니라 뭐다? 신지방이에요. 원래 일본은요, 지방 분권이었어요. 그죠? 계속 지방 분권하다 메이지 유신이 몇 년입니까? 1860년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어. 몇 년이야? 68년이야, 60년이야? 그때 뭐가 돼? 천황시대가 돼요. 막부시대에서 그때 뭐가 돼? 중앙집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뭐로 바뀌어? 다시 지방분권으로 바뀌어요. 밑에 있죠? 자, 일본은 원래 지방분권이었어. 그 전통이 지금도 있잖아, 지금. 섬나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그러다 메이지 유신 때 황제라는 일본 천황에 의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때 영화 봐봐. 그 만화 하나 있어. 바람의 검신이라고 해가지고. 안 봤어, 그거? 그 천황 할 때 그 메이지 유신 시대 때 이제 그리는 거야. 됐지? 그리고 거기 그 바람의 검신 라이벌 나와 안 나와? 싸우면 몸에 열받아가지고 불타는 애 있잖아. 걔가 뭐냐면 사무라이 대장이에요. 걔는 중앙집권에 반대하는 애야. 됐지? 반면 이쪽은 이제 이쪽 중앙집권 황제권이고요.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바람의 검신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지만 걔네들은 아니야. 얘는 그 구세력의 대표가 되는 거야. 이제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거. 이거는 연습도 하는데 싸움을 잘해 하면서 걔네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보다시피 100년 만에 다시 뭐로 바뀐다? 지방분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지금 넘어갈게요. 영국은 제외라고 했어 내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쉬었다 할 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별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는데 요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요번에 개정이 안 됐다가 법이 바뀌면서 이제 누구더라? 윤석열 정부도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예요. 이따 하겠지만 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박근혜는 박정희 아저씨의 딸이니까 그냥 발전위원회야. 원래 발전국가가 박정희 때잖아 지금. 그대로 발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때가 자치분권위원회였고 이따 할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 성렬이 형이 들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다? 지방시대위원회. 두 문자도 안 나오고 씨. 양역촉발분을 외웠거든. 양역촉발분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양역촉발분.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구까지? 윤석열까지지. 양역촉발분시야. 이거 위원회인데 5년짜리 한시위원회예요. 5년짜리.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여태까지 위원회가 중앙에만 있었거든요. 전부 대통령 소속이야. 시도에도 뭘 둬야 돼? 지방에 시대위원회를 둬야 돼요. 시도에도. 그게 좀 특이합니다. 그치?
그건 내가 조만간 다시 모아서 정리할 건데 시대위원회만 나올 거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할게요.